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치료비 감당 못해 집을 포기한 60대 부부 이야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비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건강이나 돈 걱정이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억을 단숨에 잃은 68세 김도현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시작한 작은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사기, 이런 의료비 폭탄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모르는 척 지나가면 여러분의 노후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가 단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전북 정읍의 오래된 시장에서 장돌뱅이처럼 살아온 72세 황진수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날이 좋아서 웃던 날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날이 변했다고 합니다. 정읍 중앙시장의 오전은 늘 분주합니다.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국밥 냄새, 채소가 싱싱하게 쌓여있는 좌판, 그리고 아이고 덤 좀 챙겨드려야 하는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황진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그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에는 늘 헌 청색 보온병을 들고 다녔죠. 그 물병엔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윤정희 할머니, 올해 일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오래 서 있진 못해도 늘 부엌에서 잔손을 놀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시장 가면 멸치 좀 사와요. 가장 싼 거 말고 중간 거.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싼 건 맛이 없다고, 비싼 건 사치라고. 그게 이 부부의 삶이었죠. 크게 가진 건 없지만 크게 걱정도 없는 아주 평범한 노부부의 노년. 그날까진 정말 그랬습니다. 황 어르신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 평범함이 그렇게 큰 복이었다는 걸. 아내의 기침이 깊어진 건 올해 초 꽃샘 바람이 아직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겠지 했죠.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이 찬다며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숨이 가빠? 그러면 아내는 꼭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당신 걱정 말아요. 그 미소가 복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반찬들 사이에서 손등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식탁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정읍의 응급실 불빛 아래서 황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분은 폐섬유화 초기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값과 산소 치료까지 포함하면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황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선 채 의사의 말을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보온병이 떠올랐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끓여준 보리차. 그 보리차를 더는 못 마시게 될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며칠 뒤 황 어르신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노식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예전 통닭 가게를 하다 접은 분인데 늘 손에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진수 형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그 말에 황 어르신은 참아왔던 걸 쏟아냈습니다. 아내병, 치료비, 자식들 형편 때문에 부탁도 못하는 현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나를 살린 방법이 하나 있었어. 그때 황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밤의 공기보다 더 깊게 찔러 박혔어. 그 말은 희망 같기도 하고 악마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황 어르신은 박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정음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말투가 지나치게 정중한 투자 컨설턴트라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개 안 드리는데 박 선생님 덕분에 특별히 안내드리는 거예요.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안에 숨 좀 덜 차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지금 결심하시면 이번 달부터 치료 걱정은 끝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속으로 이런 문장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질문이 앞으로 황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비극의 문을 열어젖힐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결국 손을 떨며 그 종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의 휴대폰엔 정확히 10만 원 입금 알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어서 온 건지 두려워서 온 건지 본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금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02분 휴대폰 화면에 다시 한번 떴습니다. 입금 10만 원.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이야, 당신 치료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저녁 아내 윤정희 할머니는 거실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남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예전 같아졌어. 황 어르신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 주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좀 더 버텨보자.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어떤 계약서를 썼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던 입금은 실제 되는 날 잠시 늦어졌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10시 20분. 황진수 어르신은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그대였습니다. 띠링, 입금 10만 원.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위에 눌러붙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황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 정장을 딱 맞게 입고 있던 컨설턴트라는 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까지만 특별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 넣으신 분들에 한해 금액을 늘리면 일일 지급금이 배로 오릅니다.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합니까?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만 추가하면 하루 3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 걱정도 끝납니다. 그 말은 황 어르신의 심장에 꽂힌 비수 같았습니다. 아내의 호흡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기침은 깊어져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고통을 참느라 손끝을 꼭 쥐는 모습, 그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결국 황 어르신은 통장의 마지막 큰 금액을 그 남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가 되어도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10시 30분, 11시 황진수 어르신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옵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하루 정도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불안에 떨며 휴대폰을 꼭 쥐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나 걱정 말아요. 당신 얼굴이 요즘 더 힘들어 보여. 그 말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어르신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음 외곽 그 작은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한 장의 종이가 흘러내려 누워 있었습니다. 임대 만료로 폐업합니다. 황 어르신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정이야, 나 어떡하냐.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황 어르신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 어르신은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었어. 황진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치욕이 내가 지켜야 했는데. 아내는 미소도 아닌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그 한마디는 황 어르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내의 작은 걱정이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이 그의 마지막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황 어르신의 두 아들과 딸은 서로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 보고 왜 말을 안 했대? 엄마가 알았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그 말들이 황진수 어르신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정읍시장을 떠났습니다. 삶의 모든 장면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은 정읍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고 허름했고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유난히 추웠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하나만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황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지키려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끝이 오더라. 그 말이 정읍 바람처럼 서늘하게 남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정이야, 미안하다. 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었을까? 그 목소리는 세상 모든 노부부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 황진수 어르신의 삶은 마치 어떤 사람이 TV 리모컨을 꺼버린 것처럼 갑자기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소리가 없고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어르신의 방 안에는 아내의 사진만이 계절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정의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남편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세 자녀는 서로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왜 그때 우리한테 상의 안 했어요? 우리한텐 엄마가 마지막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표현으로는 사랑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막내딸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나 그날부터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한테 더 잘할 걸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어요. 내 마음도 엉망이에요. 황 어르신은 자식들의 말 어느 것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보온병 아내가 평생 들고 다니던 파란색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아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지. 근데 나도 너 살리려고 그냥 그 마음 하나였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부서지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뒤 황 어르신의 삶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에도 모자랐고 사기 피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계좌는 비워졌고 해외 서버로 송금된 것 같습니다. 사기 조직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해진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황 어르신은 매일 시장 입구의 단팥빵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빵을 사줄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빵 냄새만 맡고 돌아서던 황 어르신의 모습은 얼마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 집 할아버지 요즘 많이 기운 없어 보인다더라 하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황진수 어르신은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오다 그대로 미끄러져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다 근처 주민이 119를 불렀고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뼈가 약해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죠? 황 어르신은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애인용 손잡이가 달린 병실 창밖으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황 어르신은 아내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 말이 아주 천천히 병실에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황 어르신을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정읍시장에서 떡집을 하던 정불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황 어르신. 어제 시장에 소문이 돌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왔지. 정불례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과 떡국을 싸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지내면 그래요. 속도 안 좋아지고 손도 차고 사람이 곁이 있어야 하는데. 황 어르신은 마치 아내가 다시 와준 듯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정불례 할머니가 떠난 뒤 문득 아내의 사진을 보며 황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이야, 미안한데 우리 애들 한 번만 더 불러볼까? 며칠 뒤 세 자녀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거실, 전기장판 하나, 희미하게 울리는 라디오 소리. 황 어르신은 세 자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황 어르신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의 원망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이렇게 있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 우리도 노력할게요. 그 순간 황 어르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의 장례식 때도 나오지 않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울음은 방 안 공기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몇 달 뒤 황 어르신은 큰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아내의 사진과 낡은 파란 보온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사진에게 말합니다. 정이야, 너 없어서 아직도 힘들다. 근데 애들이 있어줘서 하루하루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는 날, 황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거였어. 그 말은 상처난 마음 속에서 아주 오래 울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멈춤 신호가 된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조용한 은행나무 길을 따라 아침 햇빛이 살포시 스며드는 곳에서 67세 강인호 씨는 내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푸른색 바람막이, 다른 운동화, 작은 라디오, 그의 모습은 평범한 이웃 어르신과 다를 바 없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강인호 씨는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에서 35년간 근무한 기술부 부장이었습니다. 2024년 말 정년을 맞으며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큰돈이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스크를 피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은 벌 줄 아는 사람보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가요. 강인호 씨의 노후는 그 말처럼 지킨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인호 씨도 한때
모든 은퇴자들이 겪는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정년 1년 전, 같은 부서에 있던 후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PEP 투자 아세요? 한 달에 이자가 2%예요. 원금 보장이고요. 아직 설립 준비 중인 금융사인데 초창기라 혜택을 많이 줘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강인호 씨는 지난 사례의 주인공처럼 혹시라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년이 코앞이었고 경제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2024년, 25년 한국 경제는 고령층 의료비 상승, 국민연금 여론 불안, 고금리로 인한 생활비 증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취업난까지 모든 것이 노년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만들던 시기였죠. 게다가 그 무렵 아내 박영숙 씨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입원하게 되며 큰돈이 나갔습니다. MRI 검사, 도수치료, 약값까지 포함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돈 너무 나가죠? 퇴직 앞두고 불안해지면 나 치료 조금 줄여도 돼요. 그 말을 듣던 강인호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 식당에서 후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저도 2천 넣었어요. 요즘 물가를 이기려면 이 정도 투자는 꼭 해야죠.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60대부터 70대가 바로 이 말 한 줄에 삶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이면 답은 항상 하나다. 하지 마라. 그는 후배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실패하면 끝이야. 그 말은 그가 은퇴 직전 가장 먼저 지켜낸 작은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아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둘째 아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취직했습니다. 탁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취업도 떨어졌습니다. 가장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만약 그 투자에서 월 200만 원씩만 나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까? 그리고 다음 날 후회가 더 위험한 말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초기 출자자 한정 혜택이라 지금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노년층이 떨어지는 함정. 강인호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병실 불빛, 아들의 얼굴,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삶. 하지만 드는 마지막 순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5년 전 회사 재무팀에서 들었던 말. 부장님, 사기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 전 꼭 3가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원금 보장 문구, 남들 다 한다는 말. 이 3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린 강인호 씨는 다음날 후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노후를 도박판에 올릴 생각 없다. 후배는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안 하는 게 정답일 때가 더 많아. 그 선택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는 이 결정을 통해 몰락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아내와 가족, 본인 삶 전체를 지켜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강인호 씨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의 다리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서는 결국 수술 권유가 나왔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총 예상 비용은 약 950만 원. 아내는 병실 침대 위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돈 쓰면 어떡해요? 아들의 실직, 아내의 수술비, 은퇴 직후 쏟아지는 현실. 강인호 씨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침묵한 그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그 투자요. 최근 가입한 사람들 하루 수익률 0.8%까지 올랐답니다. 이 문자는 강인호 씨가 흔들릴 뻔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잠을 설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은 황진수 어르신의 비극적 사례에서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인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다. 영수가 너는 무조건 수술해야 해. 그는 곧장 라디오를 켰습니다. 선곡은 우연히도 정년 몇 년 전부터 즐겨 듣던 방송 노년 재무안전 가이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DJ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는 더더욱요. 그 말이 강인호 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지. 지금 흔들리면 내 가족도 무너질 수 있어. 그는 바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 인생은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사실상 절정을 지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 씨는 그날 새벽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더 힘드시죠?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강인호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뒤늦게 잘 되는 경우도 많다. 너는 너대로 천천히 해라. 아버지는 지킬 걸 지키면 된다. 그는 퇴직금 통장, 연금 자산, 적금 자료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다.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그날 이후 강인호 씨는 본격적으로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전자산 ETF, 나머지 절반은 국공채 MMF 저위험 ISA, 의료비 대비로 월 10만 원씩 실손보험 유지, 실직한 아들 대신 월 20만 원 생활비 지원, 아내 치료비는 건강보험 실비 장기요양 등급 활용. 결과적으로 치료비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내는 수술 후 병실 창가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산 것 같아요. 그 말에 강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됐네. 2025년의 한국은 노년층이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사기 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 자녀 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음. 이런 시대에서 강인호 씨의 선택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으로 억대 사기를 피하고 가족의 위기까지 막아낸 강인호 씨. 그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의왕시 산책길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 있어서 나는 아직도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강인호 씨처럼 노후 준비에서 돈을 지키는 선택을 한 사례가 왜 중요한지 수치와 흠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내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 관련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을 넘기며 해마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의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설명된다. 고령층 재무 관련 조사에서도 은퇴 직전부터 약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위험한 제한이 몰려들고 이 시기 배우자의 병세 악화나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 평소의 판단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은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와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금과 연금 같은 안정적 자산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해외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여러 국가에서 고령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상승으로 은퇴 후 가계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투자를 택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분산 투자를 선택한 가구가 더 오래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외 고령층 금융 취약성 연구에서도 많은 고령자가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위험한 상품에 발을 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직후 몇 년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도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이나 의료비 같은 큰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또 고령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데이터가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고령자가 은퇴 직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 노출되고 이때 경제적 압박이 심할수록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통계와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다. 은퇴자는 크게 버는 선택보다 잃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삶의 안정성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강인호 씨가 퇴직 직후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분산과 안정 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유지한 결정은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2025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환경 속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 현실적 노후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재무 상담가들은 고령층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좇을수록 판단력이 흔들린다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상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라고 말하죠.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후재무 분석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자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공공재무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는 모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층 금융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투자 권유가 합법인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주고 계약서를 가져오면 위험 요소를 직접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방문 교육을 운영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의 실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사기 패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저소득 고령층 대상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일정 금액을 최대 수개월간 지원하며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강인호 씨 같은 분들이 위기 순간 위험한 투자로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죠. 전문가들은 또한 고령층이 반드시 공적제도 기반의 소득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소득원을 분산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진 가구일수록 충동적 투자나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층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특정 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이 고액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 은행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거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투자 상품 권유 전 반드시 쿨링오프 기간을 의무화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막고 제3자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시니어 대상 금융 판매를 감독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고령층에게 접근하는 투자 권유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상품 권유가 의심되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상황일수록 판단을 유예시키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검증되지 않은 제안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인 추천, 주변 사람의 성공담, 높은 수익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순간 반드시 멈추고 지자체 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은행 PB센터 등 공적기관의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불안한 감정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생활비 레벨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규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도구가 아니라 안전망이 되고 안전망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험한 제안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 보시고 제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순간의 절박함과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민 위험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불안,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조용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두 갈래 길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힘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도움의 손길처럼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갑니다.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마음,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다 보니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렇게 한 남자는 30에 넘게 모은 노후 자금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집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려보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지만 멈춰섰고 조급했지만 다시 돌아봤고 누가 뭐라 해도 원칙대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위험한 말에 귀를 닫고 검증되지 않은 제안 앞에서는 늘 하루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그는 배우자와 함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나이를 먹었지만 삶은 이렇게 전혀 다른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크게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돈 욕심을 부릴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노후라는 시간은 수익이 인생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인생을 살려주는 시간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은 서로 참 많이 비슷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말 앞에서는 멈추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말하나요? 그 순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노후는 한 번의 착각으로 무너질 수 있고 한 번의 멈춤으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만큼은 불안보다 평안이, 조급함보다 안전이, 남들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